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이 공포를 막 배가시켰던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다량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는 굉장히 감염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건 뭐냐면 직접 혹은 간접 접촉에 의해서만 전염이 된다는 것. 네. 우리 지금 피디님과 저와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이 정도를 가지고 막 기침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한 2m 이내니까 또 모르지만 이렇게 대화하는데 만약에 제가 감염됐거나 혹은 피디님께서 감염됐다고 전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을 감염 환자가 타고 가는데 잠복기일 때는 전혀 무해하고요. 증세가 있을 때라도 이분이 막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내뿜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감염시킬 우려가 거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파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나라가 또 이 의료 시스템이 잘 되는 것 중 하나는 전산화가 잘 돼 있어서 환자의 경로 추적이 이제 다 가능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부분적인 역학조사가 각 의료진들이 환자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병원 중심의 감염이 이제 퍼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발적인 진단은 계속 나오겠지만 이것이 막 창궐을 해가지고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예상이고 WHO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이제 초기에 그런 잘못된 대응을 보이면서 신뢰를 잃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억울한 부분도 생겼어요.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도 국민이 안 믿다 보니까 이제 억울한 오해도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복기입니다. 잠복기는 14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그 중동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데리고 연구를 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미국의 CDC나 혹은 WHO가 이제 그 잠복기 산정을 하는 것인데 그 전부 다 두 기구 모두 다 1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른 것은 뭐 무리가 없는 원칙을 따른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CDC와 WHO도 메르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지금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이 잠복기도 이 메르스 초창기에는 1일에서 7일로 알려졌었어요. 그랬다가 점점 그보다 긴 환자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2일에서 14일로 조정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더 긴 이제 잠복기 환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주 희귀한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잠복기가 다시 재조정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3주 전에도 이번 주가 고비였다. 2주 전에도 이번 주가 고비였다. 그래서 낙타가 고비 사막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비라는 말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고비라는 말을 초창기에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고비가 다 지나가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비라는 말이 더 이상은 무의미해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그 고비에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비가 지났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얘기하는 그 고비 중에 나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이 또 바이러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산발적으로 여러 병원들에서 생겨날 것이고 장기전으로 가게 될 것이다. WHO는 몇 주를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갈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뭐 지금도 계속 바이러스 감염 환자 새로 진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죠. 다만 이제 그 발생의 범위를 얼마만큼 통제 범위 안에 가둬둘 것인가 그게 이제 요건인데 참 걱정되죠. 실제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결핵으로 매년 2,000명 이상 사망하고 그런 공기 전파도 되고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은 이를테면 평상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살인범들,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이고
살인 강도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무장공비가 내려왔는데 무장공비가 안 잡혔다. 예. 그러면 그게 더 두렵다는 거죠. 새롭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위험을 별로 못 느끼는데, 즉 신종플루 지금도 많이 죽거든요. 근데 신종플루는 너도 나도 다 걸릴 수 있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그 중에 아주 적은 부분이 한 1000명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건데, 걸렸을 때 1000분에 한 명이 돌아가시는 거는 우리가 다 위험을 공유하는 건데, 메르스는 걸리면은 지금 10명에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두렵다. 저는 그 공포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포를 가지는 거는 마땅한데, 다만 합리적인 공포여야 되겠다. 오해로 인한 공포는 그거는 좀 억울하잖아요. 병원 바깥에서는 공기 전파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런 특히 개방된 곳에서, 그래서 병원 바깥이라도 폐쇄된 공간이라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만 그 폐쇄의 정도가 아주 밀집된 폐쇄, 가정의 어떠한 방이라든지 집, 이런 밀집된 폐쇄의 장기간이고, 병원 바깥이라면 일반 공간에서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주가 지났지만 감염자가 150여 명에 불과한 것이고, 안 그랬다면 지금 한 1,500명, 한 뭐 10,000명 넘었을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 심리학으로 시작해서 통계학을 거쳐서 의학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으로 시작해서 정말 과대 포장된 공포, 이제 통계를 거치면 어느 정도 냉정함을 찾고, 제일 마지막에 의학이 이제 가장 그 병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좀 안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계학으로 이제는 좀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이제 좀 많이 공유가 되면서 위험에 대한 그 위험도가 좀 분산이 되면서 공포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좀 가집니다.